커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아, 영업이 끝났는데요. 아, 이거 제가 너무 늦었나 보군요. 죄송합니다. 천만에. 네. 아유 추워. 커피 한 잔 주세요. 봄비가 아니라 겨울비 같아요. 어떻게 계절이 거꾸로 가나 봐요. 손님? 앉으세요. 두 분씩은 거절할 수가 없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커피 주문하셨죠? 네? 네. 선생님께서도 아, 예. 커피입니다, 저도.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두 분. 이게 너무 이게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영업이 끝났었나 보죠? 밖에 비가 오나 봐요. 네. 네. 뭐 오래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 봄엔 유난히 비가 많아요. 원래 이곳은 눈으로 유명한 곳이죠. 타지분이시군요. 아, 네. 초행은 아니시고요. 네, 아닙니다. 아, 참 여기서 요양원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죠? 정신병원 말씀이세요? 아, 예. 별로 멀진 않아요. 곧장 외곽도로로 빠지면 택시로 한 20분 거리밖에 안 될 거예요. 아, 예. 근데 요양원은 면회신가 봐요. 네? 아, 예. 다 됐어요. 드세요. 비가 그쳤네. 고맙습니다. 덕분에 커피를 덕분에 이게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 역시 덕분에 커피 고맙게 잘 마셨어요. 얘기가 그렇게 됩니까? 피장파장이라는 말 이런 데를 두고 쓰는 거겠죠? 안녕히 가세요. 타시죠.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다 왔어요. 그래도 이게 더 빠를 겁니다. 여기서 곧장 직진해 나가면은 외곽도로하고 만나는 거죠? 이 호정뿐이 아니시라면서 길눈이 좋으신데요. 거긴 자주 가시나 보죠? 요양원 얘기예요. 아, 네. 아니요. 가끔. 꽤 가까운 분이 계시나 봐요. 글쎄요. 가깝다면은 가장 가깝고 멀다면은 가장 먼 관계라고나 할까요? 어느 쪽입니까? 네, 다 왔어요. 저 건물 앞에 세워주세요. 집이 여기예요? 겸 작업실이에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니, 안녕히 가세요.
어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니? 저녁 내 기다리다 간다. 대신 내일 점심은 책임질 것. 동혁. 정현우 씨, 아, 예.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셔야겠는데요. 네. 환자께서 접수를 취소시키셨어요. 만나시지 않겠답니다. 그럼 저 네?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면회일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전해 주십시오. 면회가 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다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설마 이 커피 한 잔으로 점심을 때울 생각은 아니겠지? 강사로에서 점심을 뺏어 먹겠다는 사람이 칼 한 등 강도지 뭐. 그래. 저녁 내도록 김학국 댁에서 뭘 했어? 뭘 하긴 미술대 교수진들이 다 모였는데 얘기들이 좀 많아. 그리고 거기서 10시 반쯤에서 모두 해산했어. 아니 그럼 12시까지는 어디 가서 뭘 했어? 기분 나빠 그 말투. 왜? 신문처럼 들렸니? 무슨 권리야? 어젯밤 내 행적에 대해 동혁 씨한테 자백할 의무 없어 난. 야 이건 관심이야 임마. 어머나, 대학교 교수님들은 인마가 다 뭐야? 우리 학생이라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저 어슬렁 넘어가지 말고 어서 실토해. 기막혀. 커피 한 잔 마셨다 왜? 커피? 누구랑? 무덥게 누구랑이 어딨어? 아니 그걸 혼자서?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빈님이 주룩주룩 오시는데 그냥 앞들이 들어가기도 좀 그렇더라고. 그래 아무 데서나 내려. 잘하는 짓이다. 야밤에 여자 혼자서. 그것도 카페 문 닫기 일보 직전에 간신히 얻어 마신 거야. 그러게 여자 나이가 차면 갈 때 가야 되는 거야. 또 고리타분하게 나온다. 아무튼 기다린 김에 눈 딱 감고 반 학기만 더 기다려. 내 다음 학기만 마치면은 대체 그 야무진 꿈을 언제나 버릴래 동혁 씨? 아니 야. 아까운 커피 다 식어. 아이 참. 근데 동혁 씨 가깝다면 가깝고 또 멀다면 먼 관계라는 게 뭐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인간관계에서 말이야. 가깝다면 가깝고 또 멀다면 먼 관계? 뭘 것 같아? 그야 부부 사이 아니겠어? 부부? 왜 저 함께 살 때는 일심동체 어쩌고 그러다가도 돌아서면 남보다 못한 게 부부라는 소리도 있잖아. 아니 근데 난데없이 그건 왜? 아니 야. 아니야 아무것도. 오늘 면회 시간 다 끝났는데요?
이지혜 씨, 진료 시간이에요. 선생님한테 내려가셔야죠. 안녕하세요. 제발 이제 그만 날 놔달라고요. 아니 나한테서 그만 놓여놔요 당신. 이 정도에서 날 버려도 세상 사람 아무도 당신한테 아내를 버렸다고 손가락질 안 해요. 또 마셨군. 아 그래요 마셨어요. 술 마시는 거 말고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여자라는 거 당신 몰라요? 그러니 이 주정뱅이한테서 이제 그만 손 들라고요. 나 같으면 그동안 내게 바친 지난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이쯤에서 손 들고 말겠어요. 난 당신하고 달라. 당신이 생각하고 틀려. 난 당신만 건강하다면 그것으로 좀 아무것도 그 이상 바랄 것도 없어. 당신 아직도 나한테서 기대할 게 남았어요? 여보,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죠. 입원, 퇴원, 입원, 퇴원. 죽을 때까지 그 지겨운 내풀이만 계속 때리라는 그렇지가 않아. 당신 마음먹기에 달렸어. 당신이 낫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낫겠다는 의지 손톱만큼도 없어요. 여보, 없지만 김 박사 말대로 내일 요양원으로 내려가겠어요. 아니 정말이야 당신? 당신 결심이 서기 전까지 날 만날 생각 말아요. 아니 무슨 소리야 그건? 서류는 경대 소속돼 있어요. 여보, 그 전엔 찾아와도 안 만나요. 절대로.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당신? 이게 당신한테 내미는 내 마지막 카드라는 거 명심하세요. 여기 한 병 더 줘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오늘은 좀 이르신데요. 어젠 정말 너무 늦게 죄송했어요. 고마웠고요. 천만에요. 밤늦게 불쑥 커피 생각이 날 때가 있다는 거 저도 모르지 않아요. 어딘가 꼭 나무를 차지 같은 데 골라서요. 커피 드시겠어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설마 오늘도 제가 마지막 손님이 아니겠죠? 글쎄요. 오늘은 이상하게 손님이 일찍 끊기네요. 그럼 오늘도 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벌써 10시예요. 저기 술 좀 마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긴 술이 준비되어 있지가 않은데요. 그래. 그거 안 되겠고요. 이거 또 실례했습니다. 어젯밤 그분 맞죠? 네. 벌써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 댁이 어디세요? 모셔다 드릴게요.
언제 계셨어요? 괜찮으세요? 기억 안 나시죠, 어젯밤? 하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갈 곳이 없으시댔어요. 그래서 여기로 날 데려오셨군요. 아님 아무 데서나 쓰러져 주무실 것 같았어요. 고맙다는 말은 생략할게요. 말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비가 오나 봐요. 보슬비예요. 어쩜 이게 마지막 봄빌런지도 몰라요. 올해는 유난히도 여름이 빨리 올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건축 사무실입니다. 소장님이요? 아직 출근 전이신데 어디시죠? 아니에요. 어제 지방 내려가셨다가 아직... 어머나,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들어오세요. 이제 오세요? 응. 내 전화? 네, 처제분이세요. 어. 여보세요. 저예요, 형부. 어디 있어? 저 지금 사무실 지하다방에 와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내 곧 내려가지. 역시 못 만나셨군요. 세상에 어쩜. 뭐 담당 선생님 말씀으로는 신경은 많이 안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근데도 거기까지 간 형부를 안 만나요? 어린애 떼 쓰는 것도 아니고 정말이지 언니 저러는 거 이해가 안 돼요. 환자라고 생각해. 환자가 아니라 언니는 일부러 병 속에다 자신을 도피시키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럴런지도 모르지. 하지만 환자라는 이름으로까지 도망까지 쉬고 싶겠어. 형부도 참 저러는 언니가 밉지도 않아요? 그래, 잡사일은 어때? 처제가 일에 너무 몰리다가 그 나중에 시집 같은 거 놓치는 거 아니야? 언니랑 형부 힘들어하는 거 보면 결혼 생각 추워도 없어요. 그래. 처제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지. 퇴근하고 들려서 저녁 해드려요? 아니야, 뭐 그럴 것까지는 없어. 집이라고 들어가셔도 썰렁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둔감해진 지도 오래야. 하긴 만성이 되셔도 벌써 되셨겠죠. 그냥 언니가 하자는 대로 해버리실래요, 형부? 진담이야? 형부가 딱해서 그래요. 이거 안 되겠구만. 일어나야지. 더 앉아있던 처제 눈에서 눈물 보겠어? 싫어요. 만나지 않겠어요. 하지만 오실 때마다 번번이. 미안해요, 김간호. 제발 내 말대로 해줘요. 네, 그러죠.
죄송합니다. 오늘도 그냥 돌아가셔야겠는데요. 환자가 원치 않는 이상 저희로서 또 별도리가 없군요. 저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계속 안정권이세요. 제가 늦은 건 아니죠? 아니야, 내가 좀 빨랐어. 먼저 나와 기다리려고 했는데. 자, 지금부터 어디로 모실까요, 이 교수님? 선생님. 이제 여름도 다 가는군. 어느 날인가 자고 일어나 보면 가을이 성큼 와 있겠죠? 수빈이는 가을을 기다리나? 그런가 봐요. 그냥 막연히. 어쩜 여름이 너무 뜨거워서 그 열기를 식히고 싶어서인지도 모르고요. 선생님은요? 글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한땐 내게도 그런 계절 감각이라는 게 있었지. 이젠 그래. 사람들이 봄이라고 부르니까 내겐 봄이고 여름일 뿐. 그 의미는 별로 새롭게도 특별하게도 와닿질 않아. 오늘도 실패하셨군요. 그래서 우울하시군요. 그렇게 느껴졌나? 아닌 척 하셔도 보여요, 제 눈엔. 아니야, 틀렸어. 좀 우울한 건 사실이지만 이유는 달라.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대 같은 건 없으니까. 그냥 그렇군. 계절은 사는 것만으로도 즐겁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아름다운데 어쩐지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내 몫은 아니라는 느낌. 이런 기분 수빈이는 알 수 없겠지. 궁금한 게 있어요. 지난 봄 선생님 처음 만나면서 동시에 생긴 의문이에요. 사람의 신경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쇠약해질 수 있는지. 수빈이, 아니에요.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양할 정도의 신경 쇠약이라면 그게 얼마만큼이나 심한 건지 그걸 알고 싶어요. 역시 제가 괜한 걸. 아니야, 그렇지 않아. 거기에 대해서 수빈이가 궁금해하는 건 당연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야.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얘기하시기 어려우면 그냥 두세요. 선생님한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 저 알아요. 알면서도. 그 사람 선천성 정신질환이야. 그게 가장 양호한 상태였을 때 아내 나와 만났고 결혼했어. 첫 아이를 가졌지. 아내가 결혼 후 처음으로 발작을 일으킨 건 그 아이가 사산이 되면서였어.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두 번째 아이를 갖는 걸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했지만 아이는 두 번째도 역시 실패했어. 그날 이후 아내는 1년이면 반은 넘게 요양원에,
또 퇴원을 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생활은 거의 불가능한 채 지금 이루고 있어. 이게 8년째 계속되온 내 결혼 생활의 전부야. 네. 어떻게 오셨어요? 저 여기가 바로 정현우 씨 건축 사무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로 오셨죠? 네, 저 아, 미스터 박, 이 설계 말이야. 안녕하세요. 아니, 수빈이.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군 그래. 놀라셨죠? 이게 놀랄 정도가 아니라 감격이야 이건. 아, 지난번 내려갔을 때 그런 얘기 없었잖아. 올라온다는 얘기 없었잖아. 선생님을 감격시켜드리려고요. 그럼 혹시 어디서 무슨 전시회라든가 피카소가 내한을 했다든가? 어머, 제가 피카소 팬이란 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럼 적중한 거야? 그런 건 제 바람이고요. 사실은 엄마를 만나러 왔어요. 엄마? 아니 수빈이 엄마가 서울에 계신가? 금시초문이시죠? 그래. 수빈이 입에서 엄마 얘기 나온 것도 처음 같은데? 제겐 너무 멀리 계신 분이니까요. 서울로 시집 오신 지가 올 들어 10년째예요. 그럼 재혼했단 말이야? 네, 오늘이 생일이시고요. 뭘 그렇게 심각해지세요? 수빈이는 아버님이 안 계신 건 알지만 어머님이 서울에 계시다는 건 갑자기 제가 불쌍해 보이세요? 아니야. 그 반대, 대견해. 그런 외로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자랄 수 있다는 게. 선생님, 그건 꼭 아이를 두고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칭찬 들으니까 기분 좋은데요? 근데 제 상경 환영을 설마 커피 한 잔으로 때우시려는 생각은 아니시겠죠? 응? 저 지금 엄청 배고파요, 선생님. 안 드세요? 배가 많이 고팠군. 저 너무 잘 먹죠? 그렇지만 이따 엄마 생일 파티에서 기죽지 않으려면 지금 많이 먹어둬야 돼요. 사실은 새아버지 되신 분이 꽤 부자시거든요. 아마 엄마 생일 음식도 꽤 요란할 거예요. 엄마가 수빈이 보면은 시집 가라고 그러시지 않나? 엄마는 제게 애인이 있는 걸로 아시는데요, 뭐. 애인? 동혁이라고 어렸을 때 함께 자란 엄마 친구분 아들인데 군대 때문에 학교가 좀 늦은 친구가 있어요. 앞으로 한 학기만 지나면 석사 코스가 끝나는데 그때 맞춰 저하고 결혼한다고 하도 떠버리고 다녔어요, 그 친구가. 수빈이는 아니고. 선생님, 다음 주에 내려오시는 거죠?
기다려요. 언니. 누가 뭐래도 내 결심은 변함이 없어. 도대체 언니 결심이란 게 뭐야? 그러니까 기어이 형부하고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길 뿐이야. 제발 되지도 않는 고집 그만 부려 언니. 언니 말 들으려면 정작 이혼을 요구할 사람은 언니가 아니라 형부야. 그래. 그건 네 말이 100번 옳아. 하지만 그 사람 그럴 만한 용기가 없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언니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야 형부는. 사랑? 너 지금 사랑이라고 했니? 제발 그런 식으로 자꾸 자신을 비하시키지 마. 지금 언니한테 중요한 건 이혼이 아니라 하루빨리 건강해져서 자기 자리를 찾고 지키는 일이야. 넌 아직도 내가 한 사람의 아내 자리를 제대로 지켜나갈 걸로 기대하니? 언니, 내가 그 사람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아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 난 이미 배인이야. 그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언니. 바보야. 이게 바로 네 형부를 위하는 길이라는 걸 왜 모르니? 여보세요. 형부 저예요. 처제. 오늘 언니한테 다녀온 복을 드리려고요. 그래. 언니 만났나? 만났어요. 건강하고? 네. 보기엔 너무 멀쩡해서 환자 같지도 않던데요. 역시 같은 얘기겠지? 죄송해요 형부. 아니 처제가 뭘. 아무튼 다녀오느라고 수고했어. 성과도 없는 수고인데요 뭐. 나중에 사무실로 찾아뵐게요. 그래. 주무세요 그럼. 처제도 잘 자. 여보, 당신 고생 많았어. 애기는요? 아이는 어디 있어요? 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봐야겠어요. 아이는 불행히도 이번에 또 잃었어. 여보 괜찮아. 아이는 다시 가지면 돼. 아니야. 아이는 갖지 않아도 상관없어. 당신만 이렇게 건강해지면 여보. 여보. 우리 결혼 몰려요 그만.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하자고요. 여보. 몰라요? 당신 나한테 속았어요. 속아서 결혼했다고요. 나 당신 만나기 전부터 병원 드나 들었어요.
당신 처음부터 그거 알았으면 나하고 결혼 어림없었어요. 그만해. 당신 나 사랑해요?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 우린 부부야. 어차피 근본이 남남인 게 부부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최소한 서로가 서로한테 필요한 존재는 돼야 하고요. 내가 당신한테 필요한 존재예요? 당신을 사랑해. 선심 쓰지 말아요. 여보. 감사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지만 천만에요. 안 속아요. 나도 안 속을 뿐더러 당신 자신도 속이려 들지 말아요. 아니요.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건 부부라는 이름의 홀뿐이에요. 그 빈 껍데기에 기대 더 이상 당신한테 동정받고 동냥받는 불쌍한 여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뿐더러 당신하고 채무 관계에서도 그만 노연하고 싶어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니 모르겠어. 당신한테 빚지고 있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도 난 너무 자유로워서 하늘이라도 훨훨 날 것 같다고요. 그러니 이혼해줘요, 제발.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서요. 미안해, 동혁 씨. 오늘 약속 취소해야겠어. 응.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아니야, 좋은 일이야. 내가 다시 연락할게. 미안.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어서 와. 많이 기다리셨죠? 앉아. 앉고 싶지 않은데요? 나가자고. 커피 나중에 마셔도 되죠, 우리? 얼마든지요. 가을 햇볕이 너무 좋죠? 웬일이세요? 다음 주에 오시기로 했잖아요. 수빈이를 놀래켜 주려고. 지난번 제 복수시라고요? 나만큼은 감격스럽지 않나 본데. 전화를 받고선 서울인 줄 알았어요. 사람 말을 그렇게 못 믿어?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정말 놀랬어요.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 보고 싶어서. 전 또 요양원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했어요. 면회 어떡하셨어요? 오늘은 수빈이를 만나러 온 거야. 그 외에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
앉으세요. 변함이 없군. 여전히 정신 없죠? 물감 냄새인가? 창문 열어드릴게요. 아니야, 맡을만해. 수빈이는 24시간 맞고 사는데 뭐. 사실 별로 나쁜 냄새는 아니에요. 익숙해지면 오히려 향내로 느껴지실 거예요. 아니 그나저나 작품전 같은 계획 안 하나 수빈이? 평생 가망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왜? 실력 내지 자신이 없어서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국전에서도 여러 차례 인정받는 실력을 가지고 자신 없다니? 앉아 계세요. 커피 드릴게요. 욕심꾸러기가 돼서 그래. 사람이 어느 선에서는 좀 만족할 줄도 알아야지. 내일 아침 응? 요양원에 들렸다 올라가세요. 그래서 얼굴만이라도 뵙고. 수빈이 부탁이야. 오늘은 나한테서 수빈이 생각만 하게 해줘.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 소용도 없어. 바람 부는 언덕에서 빈손인 것처럼 살아온 거, 그런 기분 수빈이 알아. 손에 아무것도 쥐지도 않은 빈손 빈몸으로 허허벌판에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어 지금까지. 그거 사는 게 아니라 체념이고 포기였어. 하지만 이젠 앞으로 남은 내 일생을 그렇게 더덥고 험하게 살아갈 생각은 없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아무것도 쥐지 않은 빈손으로 살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는 걸 수빈이 만나부터서 그걸 알았어. 이대로 이 자리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 내게 아직도 많은 날들이 있다는 걸 수빈이가 깨닫게 해줬어. 수빈이 날 좀 도와줘. 내게 힘있게 해줘. 도와드릴게요. 힘내드릴게요. 수빈이. 이제 나오세요, 소장님. 그 연락 온대. 손님이 와 계세요. 누구? 처제분이세요. 누구? 형부, 이 시간에 웬일이야? 형부 지금 저하고 요양원에 내려가셔야겠어요. 아니 언니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나쁜 일은 아니고요. 오늘 오후에 퇴원한대요, 언니. 퇴원? 심경에 무슨 변화가 생겼나 봐요. 아님 더 이상 버텨봤자 별 수가 없겠다는 걸 깨달았는지. 언제 연락 왔어? 지금 막 전화 받고 달려온 거예요. 설마 퇴원하는 마당에까지 형을 피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함께 가시는 거죠, 형부? 가야지. 빨리 서둘러야겠군. 빠르네, 동혁 씨. 아직 5분 전이야. 앉아. 커피까지 마셨어? 시간이 남아서 좀 빨리 나왔어. 무슨 일 있어, 동혁 씨? 왜? 힘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비니? 왜 그래? 좀 아팠어. 아파? 어디가? 마음이 지금 농담하는 거야? 사람한테 실망해서. 무슨 얘기야? 나하고 약속을 취소할 만큼 갑자기 생긴 좋은 일이라는 게 바로 그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니? 아,
오해는 하지 마. 순진은 우연히 했어. 지금쯤이면 돌아왔겠지 싶어. 아떼리에로 널 만나러 가는 길에 목격한 것뿐이니까. 동혁 씨, 그래. 나 혼자 느낀 건 꽤 됐어. 너한테서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낀 건 아마 지난번부터였을 거야. 형부. 음료수 좀 드세요. 그래. 한 가지만 묻자. 그 사람 너한테 어울리는 상대라고 생각하니? 내 질문이 또 신문처럼 들렸니? 좋아, 대답하기 싫은 관둬. 너한테 그 대답을 받아낼 권리는 나한테는 없으니까.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뿐이야. 너 언제부터 그렇게 분별이 없었니? 난 널 꽤 똑똑한 아이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위 아무도 없는 외로운 환경 속에서도 누구보다도 꿋꿋하고 바르고 반듯하게 살아온 네가 사랑은 머리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 동혁 씨? 아니야, 가슴이야. 머리 놓고 가슴만이 전부가 돼서 앞뒤 좌우 살펴볼 분별 같은 거 몰라, 거기에 빠지면. 사랑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선택하니까. 우린 그저 무방비 상태일 뿐이야, 그거 앞에는. 내 말 반박하네? 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전화부터 좀 쓰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여보세요? 나의 수빈이. 어머, 어디세요? 시간 없어. 지금 좀 나와줘야겠어. 오신 거예요, 그럼? 놀랬지? 재미 들리셨나 봐요. 저 놀래키는데. 나 금방 일어나야 돼. 무슨 일 있어요? 오늘 퇴원해. 나도 뜻밖이야. 아침에 처제편에 연락이 와서. 결심 바뀐 건가요? 수빈이, 그럼 다신 여기 내려오실 리 없겠네. 보고 싶어 어떡하죠? 부탁이 있어, 수빈이. 그 사람 생각이 어떻게 변했든 이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제 내 자신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 기다려줘, 수빈이. 이 기회에 내 뜻을 분명히 밝히겠어. 그리고 홀가분히 수빈이를 만나러 올 거야. 일주일 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약속하지. 여기에요, 형부. 두 분 이게 얼마 만에 상봉이죠? 오랜만이군. 아유, 언니. 형부, 언니 너무 건강해 보죠? 같이. 가, 언니. 먼저 타, 언니. 형부도 어서 타세요. 피곤하심 이따 저하고 교대해요, 형부. 아니야, 됐어. 지숙이 아파트로 가겠어요.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집을 놔두고 왜 우리 집으로? 왜 여기로 데려와요? 지숙이한테 가겠다고 했잖아요. 아직은 여기가 당신 집이야. 퇴원했다고 해서 내 결심이 바뀐 거라고는 생각 마세요, 당신. 나 피곤해. 오늘 좀 쉬게 해줘. 내 결심은 변함없어요. 방법을 바꿨을 뿐이에요. 당신한테 나란 여자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보다 가까이서 느끼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았어요. 사람 누구나 다 비슷해요. 당신도 그중 하나에 불과하고요. 사람마다 인내력엔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위선도 마찬가지고요. 왜요? 위선이란 말이 기분 나빠요? 그럼 아이 하나 제대로 낳지 못하고 평생을 정신병원이나 들락거릴 아내 이혼 제의를 거절하는 건 자선인가요? 잡시다 그만. 머지않아 당신도 곧 지치게 될 거예요. 이미 지쳤어 난. 안방은 당신이 사용해. 난 서재에서 잘 테니까. 지쳤다는 건 내겐 대단히 희망적인 말로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내 요구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죠? 내일 얘기합시다. 아니요. 이 자리에서 끝내요. 이혼에 동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소. 당신이 정 그걸 소원한다면. 역시 내가 태어난 보람이 있었군요. 말을 바꾸겠어.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은 내가 견딜 수가 없었어 내가. 됐어요. 다른 말은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짐을 챙기겠어요. 서둘진 마라. 아니요. 아니에요.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인데. 여보. 먼저 고마워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내가 고마워한다는 거 당신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지숙이한테
차를 좀 가지고 오라고 해야겠어요. 아니요, 됐어요. 택시 타고 가는 게 낫겠어요. 큰 짐은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 간단한 것만 챙기죠 뭐. 왜 이렇게 놀래? 내 얼굴 처음 보니? 언니, 너 또 이자 새로 바꿨구나. 무슨 돈을 번다고 툭하면 사는 게 입에 혼자 사는 애가? 무슨 일이야 언니? 일은 무슨 일?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니네 집으로 오겠다고. 형부가 그러래? 내가 언제 니네 형부 말 듣고 살았니? 나 피곤해. 쉬고 싶어. 나와서 자. 응, 안방으로 가 언니. 평생 니네 집에 놀러 살 거 아니니까 미리부터 겁먹지 마. 형부? 네, 저예요. 네, 지금 막 도착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언니가 무슨 얘기 안 해? 좀 그럴 일이 있어서. 저 자세한 얘기 내일 만나서 하지. 아니야, 내가 사무실로 연락할게. 그래, 끊어. 언니, 언니 아직 자? 나 출근한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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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형부 큰일 났어요. 처제. 여기 응급실이에요. 무슨 일이야? 병원이라고요, 형부. 언니가 위독해요. 빨리 오세요, 형부. 여기 한성병원 응급실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 이뻐라. 퍼주세요. 날 주는 거예요? 가을을 만끽하시라고. 고마워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여요. 네, 보시는 대로 해요. 정 선생님하고 약속? 찬 오시면 한 개 마실게요.
정 스님 오늘은 못 오시나 본데요? 아, 문 닫으셔야죠 그만. 무슨 바쁜 일이 있으신가 보죠? 커피 잘 마셨어요. 아주 오늘은 그냥 가세요. 고마워요. 네,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인생은 오직 괴로울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인 것만 같습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이혼을 요구해온 아내, 그런데 지금 병원의 응급실에 누워있는 아내, 또 한 여자는 마음속에 새로이 자리 잡기 시작한 미대 강사,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그 토론을 벌이기 전에 제 인사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부터 이 시간을 맡게 될 김재원입니다. 오늘 자리에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극작가 오재호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의학 박사 정동철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엄신자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90분 동안에 걸쳐 이 드라마를 봤는데요. 오 선생님 어떠십니까? 남편이 좀 의지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네. 말하자면 뭐랄까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쓰지만은 실상 그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을 다 동원해도 사랑이라는 걸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대체로 전통적으로 4가지 상황을 놓고 보죠. 사랑은 인간관계다. 또 사랑은 헌신이다. 나를 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주느냐 받느냐 하면 사랑은 주는 것이다로 끝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또 사랑은 어제 있다가 오늘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영원하다 하는 게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것은 의지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행동입니다. 그냥 그 어떤 이상이나 아니라 우리 사랑이라는 것은 이상보다도 가치관이 우선한다. 다시 말해서 의지를 발휘해서 좀 더 기다려주는 것이 그저 멋스럽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네. 안 될까요 그러면? 네, 정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랑과 의지라는 말씀은 상당히 그 설득력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그래요. 우리가 뭐 사랑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너무 남발을 하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오해도 많은데, 적어도 이 사례의 경우라면은 우선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갈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 자신도 우선 갈등을 느꼈어요.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런 갈등이 아니라 인간 마음이 왜 저렇게 정립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정신과 의사이긴 합니다만서도 그런 측면에서 갈등을 느끼죠.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그렇게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혼이라는 말이 떨어지니까 자살 기도를 하거든요. 이것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헤어지고 싶기도 하지만서도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회피 접근의 갈등이라는 그런 인간 심리적인 측면에 아주 확연하게 엿보이고 있다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전에 이 부인이 어떠한 병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됐는지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진단은 제가 내릴 수는 없지만서도 적어도 이 여성은
자기의 그런 어떤 자아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이성상, 그러니까 이 남성상에 대한 뭔지 모르는 왜곡된 뭔가를 과거에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남편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 남자도 그런 남자일 거다. 그래서 이 남편에 대한 끈질긴 나름대로의 어떤 시험을 해오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일단은 이 남편 부부가 동시에 새로운 입장에서 정신과 의사하고 진지한 상담을 해서 문제의 핵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것을 먼저 가려내야 그다음에 말하자면 그다음에 이제 인생 문제가 됩니다. 인생 문제로서 그다음 문제는 풀어가야 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대 강사 기다리고 있는 미대 강사한테 가느냐 안 가느냐를 결정하기 전에 그렇죠. 부부가 같이 치료를 받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엄생 입장 어떠십니까? 저는 그 마지막 장면 때문에 제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지금 10년 동안을 치료해 오면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과연 부부 동반의 그 치료를 시도해 보지 않았다고는 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1, 2년 됐다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상대방이 하나 병이 났을 때 꼭 상대의 그 배우자를 불러다가 좀 조사해 보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걸로 보면은 반드시 정욱 박사님이나 또는 오 선생님 의견에 동조를 하면서도 전적으로 이렇게 동감을 못 하겠네요. 네. 그럼 여기 나와 계신 그 동참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죠.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금 주인공 남성은 아내 곁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기다리고 있는 미대 강사 곁으로 가야 됩니까? 기다리고 있는 미대 강사에게 가라고 꼭 얘기는 할 수 없지만요. 그 부인께서 너무 고집하고 계신 게 부담을 많이 주거든요. 저희가 우리 드라마상으로 보기에도 저렇게 해갖고는 서로 살 수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대 강사 쪽이 낫지 않는가 생각해요. 네, 또 앞에 계신 분께 여쭤봐도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부인의 입장에서요. 제가 이제 그 부인이라면은 남편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어요. 그리고 그 떠나지 않게. 를 바라신다고요? 네, 네, 떠나지 않게. 다른 분 또 한 분. 예, 맞습니다. 저도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여기 나와 계신 전문가들 의견이나 또 동참하신 분들의 의견은 사실은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분 또는 그 새로 나타난 여인에게로 가야 된다는 분들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그 세 사람의 입장, 남편, 아내 또 새로 나타난 분 세 분의 입장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생님께서 한번 부인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과연 이 부인이 이혼을 바라고 있느냐 하는 문제. 남편을 자기가 좋아하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장면에서 아주 단적으로 표현을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병적에서 나온 행위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여자는 남편을 존경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라는데 10년을 어떻게 한결같이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대들었는가. 내가 아무리 화제는 이혼밖에 없는 거죠. 네가 내가 이혼하자고 그래도 넌 정말 이혼 못하지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 부인이 내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남편의 하나하나의 행동을 위선이냐 자선이냐고 막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일수록 어떤 것을 지각하고 느끼는데 굉장히 예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어디서 느꼈냐면 아내가 퇴원하던 날 그렇게 면회를 가서 간절하게 면회를 바랬던 남편이 어떻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뻣뻣하게 서 있을 수 있었는지 꼭 그거 봐서는 너무 사무적인 것 같았기 때문에 저런 면에서 부인이 이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은 그 이혼하지 않고 사랑의 원리에 입각해서 살아야 된다는 주장 같으신데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부 생활에서 어떤 이론이 우선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론 아무것도 몰라도 부부들 잘 삽니다. 저도 25년을 살았습니다만 그동안에 제 집사람하고 이혼하고 싶다 하는 생각은 한 100번도 더 가졌을 겁니다.
그것은 나만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김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걸요. 잘못하면. 네. 예, 그건 우리가 솔직히 인정할 거 인정해야 합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얼른 어떤 책에 보면은 이혼은 또 다른 시작이다 이렇게 말은 멋있거든요. 읽어보면 그럴 듯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 뭐라 합니까? 애 하나 더 생기기 전에 이혼하라고 하거든요. 그건 실제로 대단한 큰 형벌입니다. 그건 제가 이혼 안 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혼한 사람과 부딪혀 보면은 대단히 어려운 경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혼이라는 말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 가치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부부는 놀랍게도 그런 것을 넘어뛸 수 있는 힘이 두 사람이 있다. 그렇게 볼 때 이런 경우도 조금 뭔가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만 받는다고 하면은 뭔가 좀 길이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이. 예. 네. 정 선생님은 그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보실 적에요. 네. 이 부인의 여러 가지 행동이 진짜 이혼을 바라는 건지 또 가령 이 피를 흘리 자살을 그렇죠. 하죠. 그런 거나 아니면 또 입원하고 한 것이 남편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건지 한번 진단을 해 주시죠.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역시 그게 양가 감정이에요. 남편을 계속해서 붙들어 두고 싶다는 그런 심정도 있고 또 한편은 거기서 해방되고 싶다는 그런 심정도 있고 이런 두 가지 서로 상반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는 이 갈등이죠. 그래서 그렇게 끈질기게 오랜 동안에 걸쳐서 이혼. 물론 이게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약돼서 나왔겠습니다만도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 그중에 어떤 역할이 물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됐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마지막 종결은 아니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근간에 와가지고 이 부부간에 이런 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이 그런 자아 개념을 확립시켜 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성숙된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의 감정을 털어놓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을 흉금없이 교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부부간 사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문제는 이 부인이 말하자면은 드라마 속에서 보이지 않고 있었던 그 어떠한 문제가 분명히 저변에 깔려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점을 확실하게 일단은 의식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생기리라고 저는 봅니다. 뒤에 나와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부인의 이혼 여부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혼을 안 하고 싶지만은 제 마음은 저도 부인이라면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그 부인은 안 그렇대요. 그러니까 남자를 위해서 이혼한 게 좋겠죠. 네. 그 뒤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드라마에서 볼 때에 그 부인으로서의 마음은 아직까지 이렇게 포기할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예, 부인의 입장은 저희가 이제 대충 봤는데 남편의 입장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라면 책임 추궁하려고 하시는 엄 선생님께서 이 남자의 입장을 좀 검토해 주시죠. 문제는 남자의 마음이 변했다는 데서 저도 부인이 의견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 마음의 변화가 없었더라면은 조금 더 기다려 볼 수도 있었는데 마음이 이미 벌써 다른 여자한테 가 있었고 또 자기는 이제 남은 인생을 옛날과 같은 식으로 살겠다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더 읽었냐 하면은 그 부인이 퇴원하러 데리러 가는 그 짧은 시간에도 가서 그 수빈이라는 여자를 불러내 가지고 앞으로의 장래를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인이 느끼는 거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경제적으로 병원비 대주고 뭐는 다 했지만 그것이 공식적이었고 진정한 애정을 줬다 하더라도 환자이니까 그렇게 느낄 수는 있었겠지만 물론 부인 쪽에서도 지금 방청석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노력을 하는 흔적이 저희로서도 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결점은 있지만 남자도 좀 적극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남성 입장에서 말이죠. 부인이 10년 동안 요양원에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하고 계속 이혼 요구하고 그러면은 남편이라는 그 남성의 입장은 물론이고 가정도 좀 이렇게
찌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현실은 기가 막히죠. 사실 제가 겪었다면 정말 힘든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남자들은 늑대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두 나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참 저런 어떤 그 순애를 가지고 있죠. 어떤 인종의 어떤 미덕 같은 거 사실 많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일방적으로 남자는 늑대다 딱 답을 결정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요지부동인 경우가 있어요. 저런 남자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남자에게 새로운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선생님, 부인 면회하러 가는 과정에서 만난 여자하고 장래 약속하는 사람이 늑대 있지요.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거야. 그럴 수 있습니까? 가다가 나그네 쉴 수 있는 것이지. 그거 어떻게 그렇게 꼭 이렇게 30자로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나 다 그것도 멋있는 생활이죠. 그거 됐어요. 정 선생님, 예. 이 사람들이 두 분이 결혼해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별거했다고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요양원 기간이 셈이죠. 많고. 네, 그렇죠. 때문에 그 별거라는 것도 양쪽 다 부인뿐 아니라 남편 쪽의 정신 건강도 조금 해쳐놓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별거 자체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건 이제 부득이해서 일단 그렇게 별거가 된 건데 문제는 그 부인 스스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서도 자기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학대가 굉장히 많죠. 문제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자기한테 어떤 그 부족한 것이 건드려질 때에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학대라는 게 강화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혼의 의미가 이 여자한테는 무엇이었는지 조금 그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도대체 아이를 낳는 것만이 결혼에 과연 중요한 의미였던 건가? 거기서 아이를 못 낳게 됨으로써 더욱 그 병세가 악화되고 그러면서 자기는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 아마 그 사이에는 부부간의 밤의 생활도 여의치 않았다는 그런 암시성도 들어가 있는 걸로 일단 판단이 되는데 그러고 볼 때에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역시 남편이 사실상 그렇게 오랜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건 대단한 인내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문제는 이 부인을 놓고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서 그런 행동을 했느냐 적어도 병적인 입장에서 그런 행동을 했느냐 요거에 따라서는 판단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정상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혼이라는 문제가 그건 뭐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로 가야 할 것 같고 병적인 문제였다고 하면은 그 병적인 문제에 대한 일차적인 문제 해결이 핵심 뭐 해결이 되고 안 되는 건 나중 문제로도 핵심은 정확하게 두 사람 사이에 일단 합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미래 강사 쪽을 선택하든 또는 아내를 선택하든 그것은 그 당사자가 결정해야 되겠죠. 엄 선생님 보시기에 말이죠. 네. 그 남편이 이제 이혼을 동의한다.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쳤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딱 그 순간이 네. 퇴원호는 고날이어야 됐느냐 하는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올 때서부터 저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퇴원하는 아내를 맞는 남편이 뭔가 이렇게 애정이 없는 거지 공식적인 거였죠. 네. 그거를 그러지 않아도 예민한 그 부인이 감지했고 그래서 동생 집으로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그 이전부터 그랬죠. 만나자마자 그랬어요, 그거는. 글쎄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퇴원할지 그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도 남편한테 한번 매달려 보고 싶은 심정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게 일어나져서 아무튼 거기서부터 유발이 됐고 이미 남자 쪽에서도 마음을 정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말을 하기를 사랑이 있어야 부부 생활이고 사랑이 없다면 각자에게 서로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필요한 존재가 못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여자는 그것이 비단 아기를 못 낳는 그 문제, 아기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아기를 사산시킨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선천성 그 정신질환이라는 그 자체로 인해 가지고 이 여자가 자기는 건강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한다면은 남편을 놓아주는 것이 결국 남편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냐. 그러나 그 말을 그렇게 멋있게 하면은 남편이 고지 안 들을 테니까 남편에게 싫은 행동을 일부러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데 이 부인이 당신은 나한테 속아서 결혼했다. 나는 결혼 전부터 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인이 결혼 전에 그런 질환 갖고 있었다는 거를 모르고 결혼한데 남편의 책임은 없습니까? 있죠. 그것도 있긴 있는데 아마 부인의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를 남편으로부터 충분히 네.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어떤 정신 영역까지 들어가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자기 형성을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또는 시선을 끌고 싶기 때문에 이혼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퇴원도 남편의 어떤 강한 시선을 받고 싶기 때문에 이혼했다고 이혼을 요구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자살을 기도했던 것도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남편에게도 사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거울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부부는 서로의 창작물이다 하는 얘기 있거든요.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고 나로 인해서 당신이 존재한다는 그런 관계죠. 부부라는 것은 우리가 애 낳기 위해서 결혼한 건 아니죠. 네.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아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는 반드시 애를 낳아야 한다. 글쎄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대답은 잘못 대답일 것 같아요. 결혼의 목적에 아기 낳는 게 들어있는 건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애를 낳기 위해서 결혼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란 것은 서로 우뚝하게 쳐다본 것으로도 성립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거 아름다운 얘기죠. 그거. 네.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은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네, 물론 부부는 조건부 사랑이죠. 서로가 당신 때문에 당신으로 인해서 그랬으니까 하는 조건부 사랑이지만은 어쨌든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은 50% 반반씩은 책임져야죠. 네. 정 선생님, 근데 지금 이 두 사람 경우에는 병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네. 부인이 저 정도로 남편을 또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있었다면은 보통의 경우라면 이혼이 성립되는데 별 부자연스러운 건 없겠죠. 정상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벌써 이 부부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울 거예요. 건강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니까. 실상 물론 저희가 뭐 이렇게 많은 부부를 동시에 이렇게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해드리고도 있습니다만서도 그럴 때 보게 되면은 각각 이 아내의 역할과 그 남편의 역할이 있을 터인데 그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제대로 잘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에만 요구하고 있는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거보다는 더 한참은 더 앞서 있는 경우니까 만약 건강한 상황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남편은 당신이 병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걸로 볼 때는 이 남편은 사실 떳떳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자연스럽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한 가지만 정 선생님께 더 예. 여쭤보죠. 저도 결혼할 때 주례 선생님 모시고 했는데요. 네. 그 말씀 중에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남편 보고 또는 이 남편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병든 아내가 아닌 경우라도 좀 더 참고 극복할 수는 없느냐고 물어본다면 남편에 대해서 지나친 요구가 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었지만은 그래도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마당에 앞에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그걸 확인받을 필요는 있겠죠. 극복하기 위한 그렇죠. 노력으로요. 그리고 거기 한 가지 의문스럽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수미하고 이 사람 사이에 그 사랑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가 과연 그게 진정한 사랑이냐 아니면은 수미라는 그분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허점 있지 않습니까? 불쌍한 그런 동정을 받을 만한 이런 것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거나 그러고 보니까 또 그 여자에게도 그런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두 사람이 가깝게 되는 것 이것은 문제죠. 지금 아내 입장, 남편의 입장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수빈이라는 그 미대 강사 미혼 여성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죠. 미혼이십니까? 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다방에서 우연찮게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돌아가는 길에 오너 드라이버인 남자가 그 여자를 태워줌으로써 인연이 싹 텄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낯선 남자가 그렇게 오너 드라이버가 차를 타라고 할 경우 선뜻 타시겠습니까? 저라면은 절대로 안 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여성들은 그렇게 차 갖고 다니고 또 조금 외로워 보이고 나는 뭐 빈들에 서 있는 사람 같다 하는 세리프를 외우는 남자를 좋아합니까? 요즘 여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 수빈이의 입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만약 수빈이라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 마음에 대한 확인을 해보고 정말로 확신할 수 있다면은 그분을 기다리겠어요. 네, 저분 한번 여쭤보죠.
이 수빈이라는 여자가 아니었더라도 지금 이 정현우 씨죠? 이분은 다른 여성이 나타났더라도 허겁지겁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빨리 가서 인연을 맺지 않았을까요? 글쎄 지금 현재 그 사람 입장에 봐서는 어떤 여자가 나타나더라도요. 네. 정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옆에 분 미혼이십니까? 네. 이런 형태의 사랑을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아름답 수도 있는데요. 제 네. 생각에는 그건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네. 이수빈이라는 그 미술하시는 분은 사랑은 가슴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결혼도 가슴으로만 됩니까? 아니죠. 결혼은 두 남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회적인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가슴만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분께 여쭤보죠. 이 수빈이라는 분, 이분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동혁이라는 남자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인 중년의 한 사나이가 있고. 좀 더 생각을 하고선 자신의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주인공 되시는 박근형 씨를요, 본 아내한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옆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더 도와주고 자기를 떠난 제3자 입장에서 많은 얘기를 해주면서 도움을 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만약에 그 본인이 수빈이라고 한다면은 네. 본인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아주 굉장히 순결한 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아니면 좀 개방적인 여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 수빈이라는 여성의 경우에는 사랑관이라는 것이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랑에 있어서 도덕성을 따진다는 것이 그 여자분의 경우에는 좀 주위에서 그렇게 따져서 그 여자를 단죄하는 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29살쯤 됐으면은 또 깊은 살이 안 하고도 정이 맺어질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안 하시네요. 그 옆에 남자분께 여쭤보죠. 본인께서 그 지금 이 드라마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인물, 근데 가슴에 상처 입은 인물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동혁이라는 사람. 본인이 동혁이 입장이라면은 그 자기가 6개월만 기다리라고 했던 수빈이라는 여성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남자 측의 일방적인 사랑이지 여자하고 합의된 네. 사랑이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남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밀고 나갈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빈의 마음은 돌아섰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놔줘야죠. 그대로. 정선님, 요즘 그 젊은 분들의 애정관이랄까 그런 걸 잠깐 들어봤는데요. 아까도 얘기 드린 걸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만 이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안 갖고 계십니까? 이 원래 부부가 네. 아니 적극적으로는 이미 할 수가 없었으니까 저는 문제가 생겼는데. 아니 아까 선생님 얘기하시듯이 남편이 애정의 표현도 좀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퇴원에 돌아온 날 포옹이라도 하면서 정말 당신이 없을 때 외로워서 죽을 뻔했다든가 좀 남자라는 게 이런 구석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 드라마 속에서는 남편이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상당히 노력은 했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계속해서 면회를 보고 물론 겉으로 나타나 있는 행동하고 그 내면의 그 가슴하고 그 부인에 와 닿는 것이 꼭 일치되었는지 아닌지 그거는 물론 별개 문제일 수는 있어요. 네. 그 점에 있어서 부인이 확인을 못했다는 점은 얘기는 할 수는 있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그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남편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일단 이렇게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원생님 보시기에 이 지금 결혼한 게 분명한 남자, 부인이 입원한 게 분명한 남자를 사랑하게 된 이 젊은 강사 수빈 씨의 입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은 지금 그 남자 주인공과 헤어져도 상처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겁니다. 왜? 아름다운 꿈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또 그 정도는 힘은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그렇잖아요. 이 사진첩 보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 있듯이 수빈이 한 여인의 그런 모습이 있었다로 그런 깊은 상처 안 받고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남성 위주의 입장은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고 무언가는 또 다른 남성을 만났을 때 내가 또 다른 세계에 와 있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엄생님께서는 그 젊은 여성의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남자가 굉장히 애로웠을 때 만났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불안전해요. 불안전하고 이제 떠난다 하더라도 상처를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리고 또 그러한 얕은지 깊은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장례를 약속할 수 있었던 걸 봐서는 좀 깊다고 보는데 그런 과거를 가진 그 동혁이가 이 수빈을 아내로 맞았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 다음에 결혼 생활에 반영시킬지 그것도 저는 조금 의심이 되지고 여기서 문제는 아까 정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편이 10년 동안 아내 병간호를 했다는 건 굉장히 높이 봐줘야 돼요. 그리고 많이 참아줬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남편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부인의 입장에 서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 드라마의 문제의 열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오 선생님께서는 그 이런 형태로 살아가는 분들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자주 봅니다. 그러나 제가 그 공개할 수는 없으나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부인이 약 8년 동안 전혀 집에서 움직이지를 못하죠. 그리고 오히려 그 장모님이 나서서 자네 빨리 그 다른 걔가 맞으면 재혼하라고 그래도 뿌리친 분이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분에게는 그 삶이 중요하지만은 그 삶을 보는 우리 자신은 그 남자를 통해서 또 다른 그 모습을 얻습니다. 굉장한 우리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남자분한테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정생님도 이 치료하신 사례 중에 임상 사례 중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뭐 너무나 흡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죠. 뭐 이런 데서 역시 공개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서도 그러나 대개 스스로 뭔가 약점 아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 이 드라마의 부인으로 나오고 있는 그 심정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지 않아도 항상 사람이 그 자신이 없을 때는 내가 과연 이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가, 혹시나 고생시켜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죠. 문제는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게 뭐냐면 과거에 닻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역시 과거 속에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헤어나질 못하고 있죠. 엄선님도 이런 문제 상담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남편이 엄선님을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고 하는 상태를 얘기하면 어떻게 충고하시겠습니까? 글쎄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관에 달렸다고 그냥 답을 해버리겠어요. 그러나 제가 상담하는 경우는 거진다 그 신경정신과 의사님을 만나보고 의사님의 그 답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의 결정을 다 내리고 와요. 내리고 와가지고 법적인 절차만을 묻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결정을 없어요. 내리고 온다는 거는? 네,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 남편이 어느 정도 치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모를 때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 한마디가 어쩌다가 너무 좀 방심하셨다든가 좀 피곤하셔서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혼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지 아니면 굉장히 치료가 어려울 것 같고 치료를 이번에 나간다 하더라도 재발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고 그랬을 때는 그 건강한 배우자들이 절망을 느껴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이런 인생을 더 살아야 되는가 하는 회의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의 결정을 내리고 와요. 네, 정 선생님, 그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떤 어려움, 괴로움 이런 것들이라는 건 반드시 그 피해야만 아름다운 겁니까? 아니면 극복하는 데서도 아름다움은 찾아질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건 극복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죠. 아까 젊은이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해보겠다는 의지, 인내, 노력, 어떤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것. 요거 드라마하고는 좀 관계없이 역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멋과 맛이 있는 거지 편안하게 완성되어진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게 뭡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되어 있는 하나의 그 호수와 같은 얘기죠.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니까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그 태도, 거기에는 반드시 곤욕을 치료하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무엇인가 성장하겠죠. 우리가 장래성이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과거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거를 복구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장래성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 아까 사랑과 의지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그런 의지, 이것이 필요하지요. 오 선생님께서는 그 사랑의 의지와 인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남자 주인공에게 그 마지막 충고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가 사실 그 부부가 아무리 정분이 두텁다 해도 하루에 이렇게 손 한 번 잡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퍽 어렵습니다. 또 이 얘기를 나눈다 해도 하루에 한 5분 이 얘기 나누기 어렵습니다. 들어가면 밥 줘, 와이셔츠 내놔, 이 정도 이외에는 잘 안 합니다. 문제는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좀 가까이 가서 좀 폭은 있게 하는 맛도 한 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쓰나다나.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입에 쓸 때는 뱉고 입에 달 때는 삼키는 그런 것 아니거든요. 바꿔서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밤낮 같이 사는 남자 무엇이 얼마나 좋겠어요. 좀 용기를 내는 게 좋겠어요. 정 선생님께서는 그 이 자살을 미수한 부인에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자기 인생을 말이죠. 자기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남편에 의해서라는 이런 사고방식은 이제는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생살이를 확실하게 마음속에 간직했을 때 비로소 모든 그런 그 병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겠죠. 그 엄선님께서는 이제 두 젊은이 동혁과 수빈 네. 두 사람에게 충고 한마디 해주세요. 우선 그 동혁이라는 청년에게는요. 그 수빈을 진정으로 사랑해 왔다면 조금 더 아령을 가지고 인내 있게 좀 기다려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또 수빈인 쪽에서도 그 부인이 아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의식불명의 환자가 아니니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서 남편하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때까지를 좀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결혼 기념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결혼이라는 문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그 밝고 신나는 날보다는 괴롭고 외롭고 한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괴로움이나 외로움도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는 그렇게 피해가야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극복함으로써 아름다움이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특히 이 프로를 보고 계신 남편 여러분, 우리의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병이라도 나면 머리맡에 꿇어 앉아서 내가 대신 앓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자식이 병이 나도 내가 대신 앓게 해주십시오 이럽니다. 근데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병들었을 적에 내가 대신 앓게 해주십사고는 못 그럴 망정 병든 아내 미연에 흘러가는 길에 젊은 여자하고 연애 같은 건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가 병들거든 버리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바람 피우지 맙시다. 오늘은 가을 바람이 부는 밤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